예, 오늘은 늦었지만 조용진 한국인대학 유튜브 방송에 개국 인사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1월 1일 날 시작해서 지금 37, 오늘이 38번째 여러분을 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한국인의 얼굴, 몸, 뇌, 형질적인 것과 우리 한국의 문화와의 상관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형질 문화론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미술 전공이고 동양화, 한국화를 전공하고 지금까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68학번인데 미술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니까 신입생인 저희들에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첫 시간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개성적으로 자기의 예술 세계를 펼치는 국제무대에서 개성을 펼쳐가는 화가가 되는 길.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길이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아직 한국화라는 것이 없는데 이 한국화라는 양식을 수립하는 화가.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정진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한국화 수립에 한국화가 아직 없다니까 우리 한국화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내가 그 영웅이 되냐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남들이 많이 건널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많이 놓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볼 때 내가 왜 그때 야심만만하던 젊은 시절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 가치관 중에 현실론, 이상론, 명분론 중에 제가 선택한 것은 명분론이었죠. 우리 한국인은 역사의 기로한 시기에 항상 명분론적인 선택을 해서 늘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 선택 사이에서 늘 갈등을 느끼다가 마지막 선택은 명분론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연구를 하는 것도 지금까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이 명분론적 선택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것이 어쩌면 저의 유전자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온 제 일과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일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전화 이용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영향으로 너는 미술의 소질이 있으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읍내 살았고 그 당시는 버스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교통수단이 아주 없던 때였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가정방문을 다니실 때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미혼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읍내 사는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때 그 산골 길을 걸으면서 논두렁 길을 걸으면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본인이 읽으신 이분은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이었던가 봅니다. 문학전집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학원사 백과사전이 처음 나왔습니다. 3학년 때 1, 2권이 나오고 4학년 때 또 이어서 나오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 책을 이 선생님이 보셨나 봐요. 저한테 그런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을 가슴 깊이 묻고 나는 동양 사람이니까 다빈치는 서양 사람이고 난 그래서 동양화를 전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양화를 전공했고 또 해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서 7년간 인체 해부학을 비롯해서 동물 해부학까지 여러 해부학을
틈나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동경예술대학에서 미술해부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학교는 서울교육대학에서 미술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인체 계측학을 완성을 해서 한국인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민족이나 사람들, 인구 집단의 얼굴을 수백 군데 측정해서 DB를 구축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얼굴과학이라는 것을 창시했습니다. 또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 한국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신적인 면보다는 육체적인 면, 형질적인 면에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서대학교 부설 얼굴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또 등고선 촬영 장치를 제작해서 제가 이런 형질 연구를 하는데 많이 활용했고 약 300두 이상의 복원상 등을 제작하면서 일관되게 한국인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외에 화가로서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발명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책은 15권을 썼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쓴 그런 공적까지 합쳐서 15권 썼는데 동양화 읽는 법, 서양화 읽는 법, 미인, 채색화 기법, 최근에 낸 책이 한국인의 얼굴, 몸, 뇌, 문화 이런 책을 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우리 자신, 한국인 우리 자신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알지 못하더라도 시야는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더구나 이제 교육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더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냈는데 요즘에는 너무 책 읽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유튜브 강의를 해보라는 적극적인 권유가 있어서 1월 1일 날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서둘러 시작했기 때문에 개국 인사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 띄고 대학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인으로 만드는 대학교, 한국인 붙인 대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앉아서 짧게 하는 강의는 40몇 년 동안 교수 생활에 처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말이 잘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거 쓴 것과 앉는 것 때문에 무슨 말이 잘 풀리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뇌 전체론 입장에서 보면 강의할 때 제 뇌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앉아서 한다는 새로운 자극이 뇌 전체 회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부분으로 작동하느냐 전체로 작동하느냐 부분론과 전체론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저는 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뇌 전체론 쪽으로 약간 좀 기울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걸 갖추고 있지 못한 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편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주변 권고에 따라서 너무 깊지 않은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또 시청자의 층이 연령도 여러 가지 전공도 다 다르고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얇게 넓게 한국인에 대해서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선진국 학자들은 그 학문하는 내용이 아주 좁고 깊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죠. 그러나 아직은 좀 넓게, 얕더라도 넓게 하는 편이 시기적으로 더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인구도 적습니다. 그래서 학자 한 사람이 전문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해야만 선진국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시야를 넓게 하는데, 그 시야를 넓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변 민족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안목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 한국인의 학문적 실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얇고 넓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은 이렇게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얼굴 읽는 법, 동양화 읽는 법, 서양화 읽는 법, 민화 읽는 법, 디자인 읽는 법, 문화 윤회론, 형질문화론, 미술 기법론, 문화 칼럼, 미술 해부학, 백문백답,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4가지고 정리한 것이 4가지고 제가 탐색하는 과정이 4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제시나 정리나 탐색이 여러분들에게 완제품 지식을 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원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결론을 빨리 내려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은 제 이 방송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요리를 해서 저마다 다른 좋은 요리를 만들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개 분야 중에 우선 준비되는 대로 순서에 따라서 월요일 밤 10시 반부터 11시 반경에 올릴 생각입니다. 목요일 밤에 또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 2회 올리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100분 강의만 해보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렇지만 줄이는 노력을 해서 1회당 8분 내외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좀 길더라도 저분이 줄이려고 노력하는 분이구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참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국인은 애부터 어른까지, 교사와 교수까지 모두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가르칩니다. 이거 한국의 병폐입니다. 저는 이걸 고쳐보려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이거 고쳐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과 지식을 결합해서 사고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가 식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신만의 각종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재료가 배추 한 가지만 있으면 제한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인은 시험 보기 위한 공부와 가르침만 있기 때문에 지식의 종류가 많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라도 여러분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지식 원료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한국인이 뭔가, 나는 뭔가 유추해서, 그럼 일본인이 뭔가, 미국인은 뭔가, 이것까지도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려서 사고의 요리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것은 혼자의 관심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학회도 만들 수가 없고 수가 되지 않아요. 일본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되지 않더군요. 저의 리더십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제시한 이런 여러 개의 11개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만한 젊은이나 주위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시청을 좀 권고하시고 구독자로서 널리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개국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